안녕하세요. 대한국인 각시탈TV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순신 장군은 가짜라는 영상에 대해 팩트로 조져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매국노의 주장입니다. 1587년 녹둔도 함락사건이 일어난다. 이순신은 이 녹둔도를 무기력하게 오랑캐들에게 내어준 것이다. 아니, 도망한 것이다. 이것이 이순신의 첫 전투이며 이순신이 도망간 사이 다른 장수들은 싸우다 전사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순신은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고 계급이 강등당하는 수모를 당한다. 이자의 주장처럼 이순신은 과연 전투 중 도망하였는가? 이런 기록이 보인다. 선조 20년 10월 10일 적고가 녹둔도의 목책을 포위했을 때 경부사 이경록과 주산만호 이순신이 군기를 그르쳐 전사 10여 명이 피살되고 106명의 인명과 15필의 말이 잡혀갔습니다. 국가유혹을 끼쳤으므로 이경록 등을 수금하였습니다. 선조 20년 10월 16일 이경록과 이순신 등을 잡아올 것에 대한 비변사의 공사를 깊게 하자 전교하였다.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 병사로 하여금 장영을 집행하게 한 다음 백의종군으로 공을 세우게 하라. 당시 비변사는 녹둔도 전투의 직임을 물어 경부사 이경록과 이순신을 잡아올 것을 선조에게 보고하였고, 선조는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며 실록과 같이 백의종군을 명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전투 중인 장수가 도망하였다면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바로 차명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자의 주장처럼 이순신이 도망하였다면 북병사 이일은 구금하지 않고 그 즉시 군율에 따라 참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선조 30년 8월 18일 사헌부는 도망친 장수들을 군법에 따라 차명에 처하도록 건의하고 선조는 차명을 윤호합니다. 선조실록 어디에도 이순신이 도망하였고 그로 인해 다른 장수가 전사하였다는 기록이 전혀 없으며 당대와 후대의 어떤 기록물도 존재하지 않는 거짓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원균을 통해 이순신을 모욕합니다. 이순신은 홀로 싸우고 있는 장군 원균의 지원 요청을 구경만 할 뿐이었다. 전쟁이 발발하고 근 20여일을 원균 혼자 그 많은 일본군과 싸웠으며 잊혀진 진짜 영웅은 원균이라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 원균 행장록을 들고 있습니다. 원균 행장록은 김간이라는 인물이 원균의 후손들의 청탁을 받아 서술한 책이며 원균 당시가 아닌 130년 정도 지나 영조 때 쓰인 것으로 주요 전투의 일정, 내용, 전과들이 모두 뒤죽박죽 되어 있거나 실록에도 없는 전과들이 기록된 터무니없는 오류로 가득 찬 책입니다. 원균 행장록에 따르면 원균은 이순신에게 장계를 보내면서 자신이 휴야전선을 이끌고 적과 싸워 10여 척을 격파했으나 적이 너무 많아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초정에 올려보낸 장계에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으며 외의 기록에도 개전 당시 조선 수군과 싸웠다는 기록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순신의 기록을 보면 첫 해전인 옥포해전에서 왜군은 배를 완전히 비워둔 채 육지에서 누락질을 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선 수군에 대한 방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 개전 초기 해전에서 왜군은 조선 함대에게 어떠한 공격도 받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소수로 하더라도 조선 수군이 위협이 되었다면 이런 행동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원균은 이순신에게 지원 요청을 하였으나 이순신은 주저하며 거절하였다고 이순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당시 이순신이 출병하기 위해서는 원균, 경상감사, 조정, 전라감사, 이순신순과 같이 조정과 전라감영의 승인과 지시가 필요했습니다. 마음대로 지역을 이탈해 군을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순신은 원균의 공문을 받자마자 조정의 명령이 있을 경우 바로 출병할 수 있게 예하 지휘관과 함대들에게 본영에 집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균 행장록을 기준으로 이순신을 깎아내리기 위해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충묵공전서, 난중일기, 임진장초, 기타 2차 사료들은 모두 환타지 소설이라고 치부하면서 원균 행장록은 정사로 이해하고 싶은가 봅니다. 예를 들면 원균 행장록에서는 5월 6일 옥포에서 이순신 이역회와 만난 후 원균이 직접 북을 올리며 돌진하여 이순신 등이 이에 따라 공격하여 적선 100여 척을 불태웠으며 원균이 적선 안에서 둥근 부채 한 자를 노획했는데 이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측근에게 준 부채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채를 노획한 것은 옥포해전이 아닌 당포해전이었고 원균이 이순신에게 연명장계를 올리자고 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단독장계를 올려 원균의 공을 빼앗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순신이 올린 장계에 나온 전과는 21척으로 원균 행장록의 기록이 맞다면 전공 100척 중 이순신은 오로지 21척에 대한 전공을 보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노량에서 한산도 대첩이라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율포해전이 노량해전에 뒤로 기록되어 있으며 해전이 발생한 적 없는 가덕에서도 해전이 일어났다고 기록되고 무수히도 많은 오류투성이 기록이 바로 원균의 행장록입니다.
이순의 장계에 나온 해전들은 모두 서로 다른 기록들과 사료들에 의해 교체 검증이 되는데 반해 원균 행장로의 기록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같은 날 경상도에서 서로 다른 지역에 있던 신하들이 선조에게 올린 전왕장계입니다. 선조 25년 6월 28일 김수의 장계입니다. 원균은 수군대장으로서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내지로 피하고 우후 우웅신을 시켜 관고를 불태우게 하여 200년 동안 저축한 물건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게 하였습니다. 같은 날 초유사 김성일이 올린 장계의 내용입니다. 우수영은 수사와 우후가 스스로 군영을 불태우고 우후는 간 곳을 알 수 없고 수사는 배 한 척을 타고서 현재 사천 해포에 우거하고 있는데 격군 수십 명 위에는 군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수사 원균은 군영을 불태우고 바다로 나가 다만 배 한 척을 보존하였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싸워보지도 않고 보유하고 있는 판옥선 수십 척을 불태우고 수많은 군사를 해산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균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이순신을 깎아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원균을 이용해 이순신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균이 영웅입니까?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순신에 대한 주인나라 명나라의 생각이라며 또 다른 왜곡을 시작합니다. 명나라를 주인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이순신에 대한 주인나라 명나라의 생각은 어떠했을까? 실록 선조 31년 11월 3일의 기록에는 명나라 장수 형계가 이순신을 향해 이순신 등은 마음을 다해 적을 도벌하고 있어 칭찬할 만하다 라는 말이 나온다. 학자들은 이 모습을 보며 명나라 장수 형계도 이순신을 높이 받들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전후 사정을 모르는 학자들의 부주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명나라 형계는 지금으로 치면 차관급의 계급을 가진 신하이다. 이 기록에는 왕인 선조가 형계에게 불려가 전쟁 중에 조선의 신하들이 식량을 빼돌린다는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자리이며 이순신에 대한 칭찬은 형계가 선조에게 행하는 상투적인 인사치레일 뿐이다. 동시에 식량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굶주린 백성들이 식량을 약탈해 갔다는 식의 지킴을 전가하는 모습도 보여진다. 곧바로 선조는 다음날 왕세자를 불러 이 문제를 상의하였다. 이처럼 우리들의 역사 교육은 한국사 어느 일부분만 집어내 왜곡 해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순신은 전쟁 영웅도 아니며 존경받아야 할 명장 또한 아니다. 임진왜란을 통해 의도적으로 부풀려진 허구일 뿐이다. 과연 이러한 주장이 사실일까요? 당시 선조와 형계의 대화를 쉽게 만들어봤습니다. 선조실록 선조 31년 11월 3일자 선조와 형계의 대화 원문 그대로 실으려 노력했습니다. 보신 내용과 같이 형계는 선조에게 군량이 떨어져 굶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선조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선조는 군량이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은 바 없는데 명군이 군량이 떨어졌다고 계속 주장하니 그 까닭을 모르겠다며 형계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계는 선조에게 총병 등 여러 장술로부터 이와 같이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서 즉시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선조에게 충고합니다. 그러자 선조는 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예상해보면 순천에서 명나라의 군사가 후퇴할 때 군량을 수송하던 백성들이 놀라 흩어지게 되었을 것이고 예교회의 군량 역시 명군이 후퇴할 때 모두 버리지 않았냐면서 그 책임을 명나라 형계에게 묻고 있습니다.
선조의 말을 들은 형계는 그렇다면 군량을 빨리 재촉해서 수송하는 것이 좋겠으며 자신도 군율을 어긴 명군 3-4명을 효시할 테니 선조도 있을 수 있는 조선 신하들과 백성들의 태만을 조사하시는 것이 어떠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순신은 마음을 다해 적을 도벌하니 대단히 칭찬할 만합니다. 제가 이미 상으로 은우를 보내어 크게 표창하였습니다라고 선조에게 얘기합니다. 선조실록 31년 11월 4일 기록입니다. 아침에 왕사제가 문안하였다. 이날의 기록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배공노는 식량 약탈 문제와 비리 문제에 대해 왕사제와 상의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왜곡이면 그냥 미친놈 아닌가요? 어떻게 동일한 선조실록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짓의 주장을 하고 왜곡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이놈 영상에 달린 댓글들 정말 충격입니다. 머리가 띵했다. 이순신에 대해 너무 잘못 알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참담합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하고 공부하고 대본 작성하고 영상 편집하고 더빙하는 와중에 이순신은 가짜다 2편 올려놓았는데 하도 개소리를 길게 해놓아서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혹 제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 의혹에 사실로 대응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번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순신은 가짜다 2편 반반 관련 영상과 1편에서 다 하지 못한 이순신에 대한 명나라 장수들의 평가를 다뤄보겠습니다. 허접한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